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게 미주올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뉴욕에서 이제 큰 폭의 하락 흐름들을, 특히나 성장주 기술주들의 큰 폭의 하락 흐름이 있었으며, 테슬라가 이제 머스크 주식 매각 관련해서 마이너스 6%대 하락, 그리고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4%대 큰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이런 와중에 30% 수익 볼 수 있는 방법 관련해서 뒤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으며, 일단 고용 쇼크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장주들이 하락 흐름이 나올 때 천천히 모아가면 아직도 미국 증시는 상승 여력이 크다. 지금 현재 S&P 500 기준으로 50일 이동 평균선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시 다음 주는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주얼 멤버십 혜택 정리해드립니다. 열상팬, 술한잔, 테크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술 한잔 이상 가입을 해주시면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그다음 현재 그리고 개인 상담,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비농업 고용지수 이전에 54만 6천 건이 발표가 되었고, 지금 현재 실제 21만 건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고용은 전달 수치 월가치 예상에 지금 못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 노동부는 11월 비농업 고용 부분이 21만 명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이제 월스트리트 지금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57만 3천 명에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 10월 고용은 53만 1,000명 증가해서 54만 6천 명으로 상향 조정됐고, 9월 고용은 31만 2천 명 증가해서 37만 9천 명으로 고용이 지금 현재 9월과 10월에 엄청 좋았었는데 11월에 거의 예측치보다 반토막이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지금까지 월 평균 신규 고용은 55만 5천 명을 기록을 했으며, 실업률은 4.6%에서 4.2%로 하락을 했다.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지만 실업률이 하락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61.8%로 개선되면서 패드가 이전에 언급된 대로 테이퍼링의 속도를 좀 빨리 높일 수 있다라고 우려가 생기면서 이제 큰 폭의 하락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버텨주었는데 마이너스 0.17% 하락한 34,580포인트, 나스닥은 마이너스 1.92% 하락한 15,085포인트, 현재 나스닥 성장주의 하락폭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S&P 500 같은 경우는 4,538포인트, 그래도 장 막판에 대부분의 3대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지금 SPY 기준으로 50일 이동 평균선이 452포인트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꼬리를 달고 지금 올라온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50일 이동 평균선을 지켜주었다. 이 50일 이동 평균선을 지켜주고 다시 상승할 확률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로 공급망 이슈가 지속될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될 수 있어 연준이 고용 촉진보다 인플레이션 억제에 방점을 둘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 속도는 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블러드 총재는 경제 활동이 일반적으로 견조한 상황에서 2021년 미국 인플레이션은 놀라울 정도로 상승했다면서 지금 이런 고려 사항들은 FOMC가 다가온 회의에서 부양책 철회 속도를 더 빠르게 할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 일단 이제 테이퍼링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느낌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불확실성도 시장에 이제 어느 정도 하락에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WHO는 전 세계 38개국에서 신종 코로나19 새 변이종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확진자가 나왔다면서, 이는 2주에 23개국에서 늘어난 현재 38개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주가 6개 주에서 최소 10여 명으로 늘어나는데요. 오미크론 확진자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앞서서 계속적으로 제가 영상에서 다뤄드렸듯이 저는 오미크론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또 FDA에서는 이제 필요할 경우 오미크론의 대응에 대해서 백신과 치료제를 신속 검토할 방침이라고 보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일단 코로나19 재확산할 경우 경제활동이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여행 항공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나스닥 기술 상승주보다는 하락폭이 좀 적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라스베가스 샌즈는 이제 주가 3% 이상 하락, 델타 항공은 주가는 1% 이상 떨어졌고요. 노르웨이 크루즈라인 주가는 4% 이상 하락했으며, 지금 현재 카니발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86%의 하락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잉도 지금 7%대 상승 이후 마이너스 1.92%의 하락 흐름이 나왔다. 하루는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리오프닝주가 보여주었지만 바로 다음날 또 하락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전자서명업체 도큐사인 주가는 이제 큰 폭의 하락 흐름을 보여주면서 4분기 실적 전망에 못 미친, 지금 현재 시장 기대에 못 미쳐서 4분기 실적 전망이 낮게 나옴으로 인해서 40% 이상 폭락을 했고요. 테슬라와 준비디오도 각각 6%대와 4%대의 하락을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종별로 임의 소비재, 기술, 금융, 에너지 관련주가 하락했고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관련주가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썸네일 부분에서 언급을 했던 엔비디아가 큰 폭의 하락을, 그리고 아도브는 이제 마이너스 8%대 큰 폭의 하락을,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이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 흐름이 나왔으며 일단 경기 방어주만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퓨어앤그리드 인덱스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제 25에서 지금 현재 퓨어앤그리드 인덱스가 2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2월 달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달에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천천히 분할로 매수를 천천히 해 나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피어 인덱스 그리드 기준으로도 지금 현재 공포가 굉장히 심할 때는 오히려 줍줍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 하지만 너무 빨리 줍줍을 한다라기보다는 천천히 12월 안에 어느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며칠에 한 번씩 떨어질 때마다 천천히 줍줍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1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1.15% 하락한 1.356%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 프라이스도 마찬가지로 하락 흐름 나오면서 현재 66.27불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보잉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비중을 점점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안정적으로 30% 벌 수 있는 보잉의 주식이 안정적으로 30%를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내년쯤에는 충분히, 내년 초쯤에는 충분히 보잉의 30%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현재 위치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쯤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다른 이제 좀 수익 나는 종목들을 이제 팔아서 특히나 이제 테슬라를 일부 매도하더라도 보잉의 주식을 늘려나갈 생각이고요. 현재 보잉은 RSI가 40.11, CCI가 마이너스 96.25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불 이하에서는 보잉을 적극적으로 줍줍할 생각이며, 대략적으로 내년 초 중순에는 260불까지 안정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220불, 그다음 240불, 260불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260불까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안정적으로 30% 정도는 이득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보잉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브레리지 이제 상품을 보면은 지금 어제의 장에서는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큰 폭의 하락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SLXL 같은 경우도 이제 큰 폭의 하락 흐름, 지금 뭐 거의 차트가 무의미할 정도로 하락 흐름이 나왔다. SLXL 마이너스 5.01%의 하락 흐름 나왔고, FNGU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0.34%의 큰 폭의 하락 흐름이 나왔으며, FNGU는 RSI가 32.31, CCI가 마이너스 249.69에 위치하고 있다. 오히려 줍줍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이게 줍줍 시점을 쉽게 잡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과 그리고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드렸었는데, 반등이 확실하게 나오는 시점부터 이 세배 레버리지를 들어갈 생각이며, 지금 현재는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 중에 반도체 섹터 SLXL이 제일 잘 버텨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섹터별로 지금 보시면 현재 반도체 섹터가 그래도 좋은 흐름으로 선방을 어느 정도 해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리오프닝주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보잉 얘기를 했었는데, 보잉 마찬가지로 이제 선방을 해주었고요. 델타항공도 마이너스 1.8%대로 선방을 해주었고, 뭐 비자나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로 이 증시 하락보다 그래도 하락률이 더, 개별 종목의 하락률이 더 작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BULZ ETN도 마이너스 8.97%로 지금 큰 폭의 하락으로 나왔으며, RSI는 36.78, CCI는 마이너스 235.2에 위치하고 있고, BNKU도 지금 어느 정도 하락 흐름 마이너스 5.78%의 하락으로 나왔으며, RSI는 38.99, CCI는 마이너스 115.33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FS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FS도 현재 4.73% 하락한 이 123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다. 어느 정도 FS는 이제 매수를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RSI가 38.75, 지금 CCI가 마이너스 131.5에 위치하고 있다. FS 기준으로 현재 121선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 BNKU는 이미 120선 밑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앞으로는 이제 상승만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차트를 보시면 121선을 지지를 하거나 121선 밑에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동일한 모습을 저는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SLXL 지금 21선 아래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 지금 거의 근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RSI가 40 이하로 떨어지거나 CCI가 마이너스 100 근처에 근접을 한다라면 SLXL도 접근할 수 있는 타임이다. 그래도 현재 이제 섹터별로는 SLXL이 반도체 섹터가 가장 잘 버텨주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고, 퀄컴은 마이너스 0.29%의 하락밖에 안 나왔고, 지금 엔비디아는 이제 큰 폭의 하락, AMD도 큰 폭의 하락 흐름이 있었지만, 뭐 인텔도 마이너스 0.51%, ASML도 마이너스 2.16%, 오히려 NXPI 반도체는 1.97%의 상승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피어인그레이드 인덱스 20 수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살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SPY 기준으로도 현재 보시면 50일 이동 평균선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증시가 이제 큰 폭의 하락 흐름이 나왔지만, 특히나 나스닥에서 큰 폭의 하락 흐름이 나왔지만 지금은 좀 더 FOMC까지는 기다려야 할 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FOMC에서 지금 현재 이런 사항들을 테이퍼링 속도를 올려야 된다라는 사항들을 해소를 해준다라면, 이 패드에서 해소를 해준다라면 증시는 다시 12월 말쯤에는 크게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주말에는 이제 각 섹터별 이제 좀 시리즈 형식으로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니 주말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